이제 번역의 기술에 대한 말씀을 좀 쭉 들었는데 좀 요즘은 이제 문화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AI 기술도 많이 좀 활용하지 않습니까? 김 교수님. 그 문학계에서도 AI 기술을 좀 활용하나요? 어떻습니까? 시도라기보다는 테스트해봤죠. 왜냐하면 궁금하잖아요. 챗 GPT, 뭐 딥페일 다 테스트해봤어요. 저는 여러 가지 텍스트를 해봤는데 기사, 뭐 입문서 그런 건 다 너무 잘하더라고요. 진짜 뭐 물론 오역도 있고 그 검토해서 고칠 것도 있지만 그게 몇 초 만에 그냥 긴 글을 번역할 수 있다는 건 놀라운 일이죠. 문학 작품 갖고도 시도해봤습니다. 근데 문학은 우리 번역은 못하는 학생보다도 더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이 특징 하나가 이렇게 주어를 생략하잖아요. 네, 그거는 한국인만 없어도 우리는 다 문맥상 그거를 이해하지만 외국인들도 힘들지만 AI도 도저히 그거 못 풉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물론 계속 AI가 발전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한강 작품처럼 이렇게 깊이가 있고 서정적이고 시적이고 어려운 작품들은 저는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런 날 못 볼 것 같아요. AI가 번역했다 한강을 저는 어렵다고. 정덕흠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저도 국문학을 전공해서 한국어에 대한 어려움을 외국인들한테 많이 듣거든요. 특히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앞부분에 사실은 팩트를 다 던지잖아요. 그래서 이 통번역을 할 때 이게 실시간으로 동시 통역이 가능한 언어라고 얘기들을 해요, 영어를. 근데 한국어는 이게 끝까지 얘기를 다 들어봐야 맨 마지막에 뒤집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통번역도 굉장히 어려운, 그러니까 언어가 갖고 있는 굉장한 뉘앙스와 감성적인 부분들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언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잘 구사해서 쓰는 소설이라고 한다면 이거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완전히 맛이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이제 이번을 계기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문학이나 소설을 접할 때 우리가 자세가 학교에서 옛날에 배우던 방식으로 이 소설의 주제는 뭐야, 줄거리는 뭐야 이런 개념으로 자꾸 접근을 하는데 저는 그런 것도 물론 서사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부분들은 그 문장 하나하나가 갖고 있는 어떤 깊은 의미라든지 감성적인 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하나하나 이번에 좀 한강 작가의 작품들을 다시 보시면서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 이게 진짜 문학을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문학은 뭐 전체 얘기를 이게 무슨 얘기였어라고 그 주제를 발견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건 아니고 그냥 읽으면서 그 자체로 즐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건데 한강 작가의 작품이 그런 작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많은 그 독자분들이 문학을 접하는 자세도 조금은 좀 달리 접근해 보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 같은 날 이렇게 경사가 겹쳤습니다. 교수님, 그 한국계 미국인 김주혜 작가가 러시아 톨스토이 문학상 해외 문학상을 수상했는데 어떤 작품입니까? 김주혜 작가의 이 작품은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한반도에서 투쟁했던 평범한 사람들의 인생을 풀어낸 시대 장편 소설입니다. 평가는 아마 이번 심사에서 톨스토이 문학상을 큰 상을 받았는데 심사위원을 맡은 파벨 바신스키 심사위원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 작품을 평가하기를 톨스토이의 작품과 비교할 수 있다. 그 정도로 훌륭하고 성숙한 작품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 톨스토이 문학상 수상을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자, 정덕흠 평론가. 저 이번 그 노벨상 수상을 계기로 해서 우리 한국 문학의 어떤 지평을 세계적으로 좀 넓혀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바로 또 김주혜 작가의 수상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문학에 대한 부분들이 일종의 저는 이제 K 콘텐츠 쪽을 전공하는 사람이라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자양분이고 밑거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문학에서부터 시작한
생각한 많은 것들, 예를 들면 짧은 단편이지만 그 단편이 주는 어떤 감흥이 어떤 작품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하나의 영화가 될 수도 있고 거기서 모티브가 돼서 아주 좀 긴 시리즈가 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보는데 문학이 만들어내는 이런 좋은 상들을 많이 받는다는 거는 그만큼 한류 콘텐츠 앞으로 일어날 한류 콘텐츠에도 그 자양분이 굉장히 깊어지고 있고 뿌리도 깊어지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굉장히 반길 만한 일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 지금 현재 그 대중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소설이나 이런 작품들도 한국에는 과거엔 약간 문단 중심의 소설이나 이런 것들로 많이 해서 이제 대중들과 약간 유리된 면이 있었다면 지금은 훨씬 더 대중들하고 친화된 어떤 문학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새롭게 지금 많이 부각되고 있다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런 작품들이 많이 나오는 것도 저는 향후에 한류 콘텐츠, 한류 전체 한국 문화, K컬처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데 굉장히 큰 자양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K컬처의 자양분이 될 거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번 수상을 계기로 해서 그 외신들의 그 K컬처, 한류에 대한 관심도도 더 높아졌더라고요. 그 맞습니다.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뭐 기생충이나 오징어 게임이나 뭐 파친코는 뭐 이런 작품들이 왜 갑자기 주목을 받는가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이 작품들이 그렇게 기분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사람들을 막 그냥 즐겁게 하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항상 이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대한 문제를 자꾸 던지는 작품들이에요. 아, 이건 뭔가 잘못됐어. 그래서 이 잘못된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공유해야 돼. 잘못된 걸 공유했으면 그다음엔 비전으로서의 뭔가 새로운 사회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꿈꿔야 돼. 이런 것들을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끊임없이 던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게 우리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외국, 그러니까 글로벌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부분이다. 이런 것들을 한류 콘텐츠의 지금 글로벌한 인기, 아주 주목 이런 것들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이 인기를 끈 것은 좀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야 될까요? 그거는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한류 그 콘텐츠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한식에 대한 것도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근데 이 흑백 요리사는 참 특이한 게 뭐냐면 한식 자체를 그렇게 드러내지 않으면서 한식을 드러내거든요. 거기 보면 이태리 요리사, 중식 요리사, 일식 요리사 이런 분들이 나와서 한식 재료를 가지고서 요리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글로벌한 요리 기법들이 들어가지만 동시에 플러스 한식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지금 좀 자신감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한국 문화를 굳이 이건 우리 거예요라고 막 강조해서 한다기보다는 자신감 있게 그냥 드러내면서 글로벌 안에 우리도 이런 문화가 있습니다라는 정도로 던져놔도 사실은 굉장히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을 만큼 K컬처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한국 문학에 대한 그 세계인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오 교수님 끝으로 질문 드리죠. 앞으로 어떤 그 문학 작품들, 한국 문학 작품들이 세계인들에게 좀 사랑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강의 작품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것을 우리가 하나의 기준으로 삼아서 예상해 본다면 역시 절실한 체험에서 나오는 그것이 역사적, 사회적 체험이든 개인적인 존재론적 체험이든 절실한 체험에서 문학은 고통으로부터 생겨나는 꽃이거든요. 고통의 축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승화시키는 어떤 과정에서 보편적인 자기 체험을, 즉 한국적인 체험을 세계적인 보편적 주제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학적인 어떤 수준을 끌어올리는 그 향상을 통해서 이 두 가지가 잘 접목될 때 한국 문학과 또 한국 문화, K컬처가 동반해서 같이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세계인들이 한류에 열광하고 또 여기에 한국 문학도 가세하면서 우리나라는 이 대중문학뿐 아니라 문학 분야에서도 명실상부 세계를 주름잡는 강국으로 발돋움하게 됐습니다.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다시 한번 축하하면서 사사건건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수고하셨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